명절 갈등, 시댁에 숨막히는 24시간. 혹시 여러분도 명절만 되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차라리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도망쳤거든요. 명절 당일 시댁 대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 이라고. 그 순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평온한 일상, 다가오는 명절 소식. 11월 초순,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던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7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남편 준호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죠.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오이 소박이까지 정성스럽게 담으면서도 마음은 참 편안했어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나름대로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아침엔 제가 도시락을 싸고 저녁엔 준호가 설거지를 하는 식으로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도시락 챙겨가세요. 준호에게 보온 가방을 건네주며 볼에 가벼운 키스를 받았죠. 오늘도 힘내고 퇴근길에 우유랑 식빵 좀 사와줘. 알겠어, 맛있게 먹을게. 사랑해.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이 평온함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오전 10시쯤 회사에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준호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여보, 우리 추석 때 시댁 가야 해. 엄마가 올해는 꼭 와달래.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툭 떨어졌어요.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연히 올해도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오겠지 생각했거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댁 방문을 생략했고 재작년에는 시어머니가 감기 몸살로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번엔 진짜 피할 수 없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가면 항상 숨이 막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공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대학 동기인 미현이와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꺼냈어요. 미현아, 나 이번 추석 시댁 가야 해. 벌써부터 스트레스야. 에이, 뭐 그리 심각해?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잖아. 미현이는 아직 미혼이라 이런 제 심정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몰라. 시댁은 정말 다른 세상이야. 특히 우리 시어머니는. 말을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뭔가 시어머니 험담하는 며느리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저녁을 먹으며 시댁 얘기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준호야, 이번 추석에 몇 명이나 모이는 거야? 큰 누나네 식구들이랑 작은 누나도 올 거고 우리까지. 한 12명 정도? 12명. 그것도 2박 3일.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근데 요리는 누가 해? 당연히 엄마가 하시겠지. 그리고 누나들이 도와주고. 나도 도와드려야겠네. 그럼 고마울 거야. 준호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벌써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댁 주방은 완전히 시어머니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뭘 해도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옷장을 열어봤어요. 뭘 입고 가지? 너무 화려하면 요즘 며느리들은 옷도 요란하게 입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되고, 너무 수수하면 우리 아들 돈 벌어서 뭐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고민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네요. 시어머니의 은근한 기대와 부담스러운 요구. 추석 일주일 전 토요일 오후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뭔가 명령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정하긴 한데 어딘가 단호한 느낌?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수진아, 이번 추석에 너희가 오잖니? 혹시 너 송편 만들 줄 알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송편은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워낙 요리를 잘하셔서 저는 늘 구경만 했어요. 잘은 못하는데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우리 준호가 어릴 때부터 송편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럼 미리 연습해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잖니?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잘하던데. 요즘 며느리들은이라는 말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제가 뒤처지는 며느리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연습해 볼게요. 그래, 그리고 수진아. 혹시 한복 있지? 한복이요? 응, 추석에는 한복 입어야지. 차례상 차릴 때 격식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아, 네,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한복은 결혼식 때 입었던 것 말고는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에게 푸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송편도 만들라고 하시고 한복도 입으라고 하시네. 어? 엄마가 그랬어? 뭐 별거 아니잖아. 송편이야 사면 되고. 사면 된다고? 어머님은 직접 만들라고 하셨는데? 준호는 영 관심 없어 보였어요. 에이,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남편을 보면서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본인 엄마가 시킨 일인데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 점심시간에 급하게 한복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추석 전에 한복 대여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이미 예약이 다 찼어요. 명절 전에는 항상 이래요. 세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성품 한복을 주문했어요. 30만 원. 한 번 입을 옷에 30만 원이라니. 가계부를 쓰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번 달 용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벌써 50만 원을 넘었어요. 송편 재료비, 한복값, 시댁에 갖고 갈 선물까지. 화요일 저녁 유튜브를 보며 송편 만들기 연습을 했어요. 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반죽을 만든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니 물의 양 조절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되면 반죽이 뚝뚝 끊어지고 너무 묽으면 모양이 안 잡히고. 세 번째 시도에서 겨우 그럴듯한 반죽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소를 넣고 빚는 과정에서 또 난관에 봉착했어요. 동영상 속 선생님은 척척 예쁘게 만들어내시는데 제 손에서는 삐뚤빼뚤한 괴물들만 나왔어요. A씨, 이게 뭐야? 중얼거리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 12시까지 4번의 시도 끝에 겨우 먹을 만한 송편 몇 개를 완성했어요.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복 배송 문자가 왔어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복 포장을 뜯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그럭저럭 할만했어요. 준호가 퇴근하고 와서 제가 한복 입은 모습을 보더니 오, 예쁘네 라고 해줬어요. 그 한마디에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정말?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그때 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야. 혹시 전복 사올 수 있어? 전복이요? 응, 차례상에 전복구이 올려야 하는데 여기 시골에는 좋은 전복이 없어서. 서울에서 사다 주면 안 될까?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네. 그럼 어디서 사야 할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나올 거야. 싱싱하고 좋은 걸로. 한 20개 정도. 전복 20개. 또 얼마나 들어갈지 가늠이 안 됐어요. 전화를 끊고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전복도 사오라고 하시네. 아, 그래? 뭐 차례상에 올릴 거면 사야지. 그럼 당신이 사와. 나는 잘 모르잖아. 너가 알아서 해줘.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 집 차례상인데 왜 제가 알아서 해야 하죠? 왜 내가? 당신 집 제사인데? 뭐 그리 예민하게 굴어. 내가 더 꼼꼼하잖아. 꼼꼼하다는 건 핑계고 그냥 귀찮으니까 저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전복 쇼핑몰을 뒤지면서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싱싱한 전복 20개, 배송비까지 해서 15만 원. 명절이 이렇게 돈 드는 행사인지 몰랐어요. 아니, 돈이 들어도 내가 기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들이니까 더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의 애매한 태도, 며느리의 불안. 추석 3일 전 목요일 저녁 집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번 시댁 가서 우리 역할이 뭐야? 뭔 역할? 그냥 가서 인사드리고 맛있게 먹고 오면 되지. 남편의 너무 간단한 대답에 답답함이 올라왔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뭘 도와드려야 할지 미리 알아야 하잖아.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하면 되지 뭘. 엄마가 시키시면 하고, 시키시면 한다고? 그럼 나는 그냥 부려먹히라는 거야? 야, 뭔 부려먹힌다는 표현을 써.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배려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맨날 가서 누워있기만 하잖아. 실제로 그랬거든요. 시댁에 가면 준호는 형부들이랑 거실에서 TV 보거나 화투치고 저는 부엌에서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함께 일해야 했어요. 남자들은 명절에 쉬는 날이지만 여자들에게는 일하는 날이었죠. 너무 피해의식 갖지 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심한 분 아니야. 심하지 않다고?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 나 대신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해본 적 있어? 준호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그런 거잖아. 여자들이 부엌 일하고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런 소리를 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답답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아, 진정해. 내가 그럼 이번에는 도와줄게. 도와준다는 게 뭐야? 설거지 한 번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뭐 엄마한테 말해볼게.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에이, 그럼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이상해 보이잖아. 우리 며느리가 일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하실 거야. 결국 이 문제는 명확한 해결책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은 이번에는 좀 도와줄게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도와줄 건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뒤척거리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사실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에요. 평소에도 챙겨주시고 생일이나 기념일에 용돈도 주시고. 하지만 뭔가 늘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어떤지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해서 어떤지 이런 시선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늘 긴장하게 되고 제 자신답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번 추석 시댁 간다. 그래, 잘 다녀와. 어머님 건강은 어떠시니? 잘 계셔. 그런데 엄마 시댁 가면 왜 이렇게 긴장되지? 아이고, 우리 딸. 그런 거야.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시댁은 다른 집이니까 눈치 보이는 거야. 엄마도 그랬어? 당연하지. 특히 명절에는 더 그랬지. 뭔가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 엄마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너다운 모습으로 계시면 돼. 너무 애쓰지 말고. 시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특히 준호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오히려 준호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토요일 오후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결혼한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나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특히 남편이 이해 못 해주니까 더 서러웠지. 맞아, 남편들은 자기 집이니까 편하잖아. 근데 우리는 계속 눈치 봐야 하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 나는 이제 시댁이 좀 편해졌어. 친구들의 조언은 도움이 되었지만 막상 내일 모레 시댁에 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일요일 저녁 드디어 준비를 마쳤어요. 송편은 이제 그럭저럭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한복도 준비했고 전복도 주문했고 선물도 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내일 몇 시에 출발하지? 10시쯤? 점심 전에 도착해야 하니까. 알겠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저의 긴장감을 준호는 알아차렸을까요? 명절 준비에 쏟아지는 과도한 집안일. 추석 당일 아침 7시 알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한복을 입으니 벌써 8시가 넘었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긴장하지 말자.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송편 재료, 전복, 선물까지 차에 실으니 트렁크가 가득 찼어요.
시댁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준호는 신나게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준호야, 도착하면 뭐부터 해야 할까? 그냥 인사부터 드리고 짐 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시키시는 걸 하면 되지. 시키시는 걸 하면 된다. 또 그 말이에요. 저는 로봇이 아닌데 왜 항상 시키면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오전 11시 30분, 드디어 시댁에 도착했어요. 큰 기와집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문 앞에 이미 큰 누나 차와 작은 누나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벌써 다 와 있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준호가 큰 소리로 인사하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수진아. 고생했어. 한복도 예쁘게 입고 왔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시죠? 응, 잘 있어. 그런데 수진아, 준비 많이 해왔지? 벌써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네, 송편 재료랑 전복도 사가지고 왔어요. 어머, 정말? 고마워라. 그럼 빨리 부엌으로 와. 할 일이 많아. 짐도 제대로 풀기 전에 부엌으로 끌려갔어요. 부엌에는 이미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와 있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왔구나. 오늘 고생 좀 하겠어. 부엌 상황을 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싱크대에는 각종 나물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큰 솥 3개가 올라가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고기, 생선, 각종 재료들로 가득했어요. 수진아, 우선 송편부터 만들어 볼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서 연습한 거랑 실전은 다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송편 만들기 재료를 꺼내니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서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반죽을 만드는데 손이 떨려서 물 조절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아이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직접 손을 넣어서 반죽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봐라, 이 정도 되어야 해. 제가 한 건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직 서툴러서.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집에서 연습 안 해봤어? 했는데. 여기서 하니까 좀 다르네요. 큰 누나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처음인데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키지 마세요. 나물이나 무쳐달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수진아, 너는 콩나물부터 무쳐봐. 콩나물 무치는 건 자신 있었어요. 평소에 자주 해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아,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간을 봐봐.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집어서 드셔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제가 먹어보제 시도한 게 속 편집니까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 입맛에는 짠 모양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아니야, 괜찮어. 물에 한번 헹구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적받으니까 점점 위축되었어요. 집에서는 잘했던 것들도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후 1시쯤 점심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상차린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 여자들은 부엌에서 서서 급하게 먹었어요. 빨리 먹어야 해. 오후에 할 일이 더 많아.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전 부치기였어요. 동태전, 새우전, 호박전, 감자전까지. 기름에 튀기는 일이라 옷에 기름이 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하나 더 주셨어요. 수진아, 전 부칠 때는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여러 개를 동시에 해야 하니까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작은 누나가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어요. 수진이, 이거 뒤집을 때가 됐는데? 아, 네. 급하게 뒤집다가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왔어요. 에이, 이거 모양이 좀. 시어머니가 제가 부친 전을 보시더니 살짝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맛은 똑같을 텐데요. 큰 누나가 말해주긴 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차례상 준비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지휘하시면서 음식을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과일은 이쪽, 나물은 저쪽, 저는 가운데. 제가 정성스럽게 부친 전들도 상에 올라갔지만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것들은 뒤쪽으로 배치되었어요.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부친 전들이 앞쪽에 예쁘게 놓여 있었죠. 수지나 송편은? 아, 네. 가져올게요. 제가 만든 송편들을 접시에 담아서 가져왔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미묘했어요. 모양이 좀. 그래도 처음 치고는 괜찮네. 처음 치고는 괜찮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분명 칭찬인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오후 4시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준호도 형부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죠. 가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유로워 보였어요. 반면 부엌은 전쟁터였어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아직 만들어야 할 음식들이 남아 있었어요. 탕수육, 잡채, 갈비찜까지. 언니들 조금만 쉬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내일 아침 차례도 지내야 하는데. 그때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뭐 도와줄까? 오랜만에 남편이 관심을 보이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설거지 좀 해줄래?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아들아, 괜찮어. 가서 쉬어. 여기는 우리가 할게. 그래?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준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순간 허탈했어요. 결국 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부엌일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남편은 그걸 핑계로 빠져나가고. 수지나 잡채 만들어봐. 당면 삶는 거부터. 네.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벌써 4시간째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할 일이 이렇게 많다니. 잡채를 만들면서 당면을 삶는데 물이 넘쳐서 가스레인지가 지저분해졌어요. 아이고, 조심해야지. 시어머니가 걸레로 닦아주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당근을 써는데 두껍게 썰었다고 양파를 볶는데 너무 오래 볶아서 눅눅해졌다고. 수진아,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큰 누나가 위로해줬지만 시어머니 표정은 점점 딱딱해져 갔어요. 오후 6시 드디어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났어요. 하지만 차례상은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둬야 하니까 덮개를 씌우고 부엌 정리는 또 따로 해야 했어요. 수진아, 고생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자. 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겨우 부엌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한복을 벗으니 온몸이 쑤셨어요. 등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화장도 다 번져 있고. 준호는 이미 방에 와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수고했어, 여보. 고맙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뭐야, 왜 그래?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일하는데 당신은 TV나 보고 있었잖아. 나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가라고 하셨잖아. 그럼 계속 물어보든지 아니면 다른 걸 도와주든지 해야지. 뭘 도와줘? 남자가 부엌에서 뭘 해?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이런 대화는 늘 평행선이에요. 남자가 부엌에서 뭘 해라고? 요즘이 몇 년도인데 그런 생각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집에서는 원래 그런 거다. 이 말이 정말 싫었어요. 그럼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닌가요? 언제까지 남의 집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당신에겐 친정이지만 나에겐 시댁이야. 조금만 배려해 줄 수 없어? 배려는 뭔 배려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싫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항상 예민하다고 너무 신경 쓴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일을 생각하니 더 우울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 지내고 또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군요. 다른 며느리와의 비교 쌓여가는 서운함.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일어나야지. 차례 준비해야 해. 겨우 잠이 든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었어요. 후다닥 일어나서 한복을 입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일어나서 차례상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계셨어요. 수진아, 밥 지어야 하고 국 끓여야 하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밥을 짓는데 물 조절을 잘못해서 조금 되었어요. 아이고, 밥이 좀 된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밥솥 뚜껑을 열어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괜찮아요. 물 조금 부어서 다시 하면 돼요. 큰 누나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차례상에 올릴 밥인데. 다시 해야지. 결국 밥을 다시 지었어요. 30분이 더 걸렸죠. 그 사이에 다른 준비는 더 늦어졌고요. 오전 8시 드디어 차례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앞에 서고 여자들은 뒤에 서서 절을 했어요. 절을 하는 내내 이 모든 게 언제 끝나나 생각뿐이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참, 수진아. 우리 큰며느리 기억하지? 작년에 못 봤으니까 까먹었나? 큰며느리는 큰아들의 부인으로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식구였어요. 네, 기억해요. 그 친구는 정말 요리를 잘해. 송편도 예술이고 전도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갑자기 다른 며느리 얘기를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제가 비교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까지 직접 담가와. 새벽 4시요? 정말 그랬다면 대단하긴 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정말 잘해. 연습을 많이 했나 봐. 아, 이건 확실히 저에게 하는 말이네요. 제가 서툴다는 뜻이고 연습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이죠. 네. 저도 더 노력할게요. 작은 누나가 옆에서 거들어줬어요. 엄마, 수진이도 충분히 잘하는데요. 처음이니까요. 아니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며느리들이 다 잘하면 좋겠어서. 모든 며느리들이 다 잘하면 좋겠다고요. 그럼 지금 저는 못한다는 뜻이네요. 점점 기분이 상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비교가 이어졌어요. 큰 며느리는 나물도 이렇게 예쁘게 담아. 색깔 배치를 참 잘해. 잡채도 당면이 하나하나 살아있게 볶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저는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기에는 오늘 아침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 같고 오후에 친척들이 더 오셨어요. 시어머니 언니분들이랑 시아버지 형제분들까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총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부엌일도 더 늘어났어요. 차와 과일을 계속 내와야 하고 추가로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수진아, 커피 좀 타줘. 어른들이 커피 드신다고 하시네. 네. 커피를 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른들마다 취향이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은 진하게, 어떤 분은 연하게, 어떤 분은 설탕을 많이, 어떤 분은 프림을 많이. 한 분한테서 이거 너무 연한데? 라는 말을 들었어요. 다시 타다 드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고모가 말씀하셨어요. 큰 며느리가 타주는 커피는 정말 맛있던데. 어떻게 타는 건지 배워봐야겠어. 또 큰 며느리 얘기예요. 이제는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뭘 해도 큰 며느리와 비교당하고 제가 하는 건 항상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저녁 무렵 친척분들이 가시고 나서 잠깐 쉴 수 있었어요. 준호와 잠깐 방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너무 힘들어? 응. 좀 힘들어. 뭐가 제일 힘들어? 계속 큰 누나랑 비교당하는 게 제일 힘들어. 비교? 누가? 어머님이. 계속 큰 며느리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시잖아. 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아기는 없으실 거야. 그냥 예시로 든 거겠지. 예시든 뭐든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야. 정말? 그럼 왜 계속 다른 며느리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엄마 성격이 그래. 완벽주의라서. 완벽주의라서 그렇다고요? 그럼 저는 완벽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남편의 대답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아가 만든 잡채 맛있네. 시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을 때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 만든 잡채는 더 맛있어. 비법이 있나 봐. 결국 또 비교해요. 칭찬해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며느리가 더 낫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복잡해요. 주방에서 터져나온 갈등의 불씨. 마지막 날 아침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준비를 하는데 제가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된장국이었는데 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된장을 넣고 저어보니까 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된장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짜진 거예요. 물을 좀 더 부어서 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수진아, 뭐 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옆으로 오셨어요. 국간을 맞추고 있어요. 어디 맛 좀 봐볼게. 시어머니가 국을 맛보시더니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간이 왔다 갔다 하네. 죄송해요. 다시 맞춰볼게요. 다시 맞춘다고? 이미 망가진 걸 어떻게 다시 맞춰?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요리는 정성이야, 정성.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실수? 매번 실수야? 어제 밥도 실수, 송편도 실수, 전도 실수, 이제 국까지 실수? 시어머니의 말씀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제 감정이 폭발했어요.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처음이라서 서툴 뿐이에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큰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또 큰 며느리 얘기예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큰 누나가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에요. 왜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잘하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지. 본받으라고요? 그럼 저는 못한다는 뜻이네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저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시죠? 기대했던 며느리가 아니라서요. 부엌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큰 누나와 작은 누나도 어정쩡하게 서 있고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고 계시고.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어른한테 그게 뭐야?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계속 비교당하고 지적받으면 힘들어요. 지적받는다고? 내가 언제 너를 지적했어? 어제부터 계속 큰 며느리는 어떻고 다른 며느리들은 어떻고 하시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내가 더 잘하라고 하는 말이야. 저도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아들아, 너희 부인이 지금.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야, 나 정말 힘들어. 뭘 해도 안 되고 계속 비교당하고.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 며느리의 눈물. 준호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수진이가 요리하다가 실수를 해서.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별거 아니라고요? 제가 받은 스트레스가 별거 아니라고요? 준호야, 어머님이 계속 나를 큰 누나랑 비교하셔. 뭘 해도 큰 누나는 더 잘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뭐야, 엄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더 잘하라고 하는 소리지. 더 잘하라고요? 그럼 지금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수진아, 진정해. 엄마가 아기로 하신 말씀은 아니실 거야.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아기가 없으면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계속 참으라는 거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수진아, 너도 좀 이해해줘. 여기 우리 집이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 나한테는 우리 집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평생 살던 집에서 엄마 방식대로 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그럼 나는 당연하지 않은 거야? 내 감정은 당연하지 않은 거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둘 다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너도. 이해? 내가 이틀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계속 비교당하고 지적받고 그런데도 이해하라고.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게 제일 서러웠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를 더 잘하게 만들려고요? 그래, 그런 거야. 내가 더 잘했으면 좋겠어서. 더 잘하라고요? 제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건가요?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큰 누나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수진아, 엄마 말씀은. 하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언니도 저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뭐요? 큰 누나보다는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게 꼬여가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했어요. 그냥 제 노력을 인정해달라는 거였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수진아, 일단 진정하자. 이렇게 싸워봐야 해결되는 게 없어. 진정하라고? 당신이 내 입장이었으면 진정할 수 있겠어? 이틀 동안 뭘 해도 틀렸다고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들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 높여봐야.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폭발했어요. 목소리 높인다고? 나는 지금 울고 있는데? 정말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이틀 동안 얼마나 조심하고 노력했는데 인정받기는커녕 계속 비교만 당하고. 시어머니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반응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수진아, 울지 마. 내가 그럴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뭘 해도 안 되고 남편은 제 편도 안 들어주고.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내가 내 편 안 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서로 오해가. 오해요? 이게 오해예요? 어머님이 큰 누나 얘기 몇 번 하셨는지 세어봤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기 시작했어요. 송편은 큰 누나가 더 예쁘게 만든다. 저는 큰 누나가 더 맛있게 부친다. 잡채는 큰 누나가 더 잘한다. 커피는 큰 누나가 더 맛있게 탄다. 이게 오해예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세어서 말하니까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준호야, 당신은 뭐였어? 이틀 동안 나는 부엌에서 죽어라고 일하는데 당신은 거실에서 TV나 보고. 그건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핑계 말고.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으면 방법이 있었을 거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는 여기서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야. 그것도 무급 일꾼이고 매번 평가받는 일꾼이야. 가족 분위기 싸늘해지는 순간 부엌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제가 울면서 하는 말을 모두가 듣고 있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거기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치셨어요. 목소리가 커져서 들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셨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어요. 큰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서로 흥분해서. 흥분했다고요? 저만 흥분한 거예요? 저만 잘못한 거예요? 작은 누나도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엄마도 나름 배려하려고 하신 거야. 그냥 표현이 서툴러서. 배려요? 계속 다른 며느리랑 비교하는 게 배려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가 제 어깨를 잡으려고 했어요. 수진아, 진정해. 다들 듣고 있어.
듣게 두세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이틀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처음으로 사과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제 감정은 이미 폭발한 후였거든요. 미안하다고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요? 그건 시어머니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뭔 일이야 이게? 명절에 왜 이래? 낮은 목소리였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죄송해? 무슨 일인지나 말해봐. 시어머니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수진이가 요리하다가 좀 서툴러서 제가 말을 했는데 그게 기분 나쁘셨나 봐. 그게 다야?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그냥 네 하고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감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도 제 편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버님,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면. 비교? 그게 나쁜 거야? 더 잘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데. 또 그 말이에요. 더 잘하라는 뜻이라고. 그럼 지금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일리? 뭔 일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토달기를 한다고. 토달기라고요? 제가 정당하게 제 감정을 표현한 게 토달기인가요? 분위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거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부엌 쪽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사과해.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른한테 큰 소리 낸 것부터 사과하고 시작해. 사과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나요? 제가 받은 상처는 누가 사과해 주나요? 아버님, 제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 사과부터 해.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는 정말 없구나 싶었어요. 뭘 말해도 제 잘못이고 어떻게 행동해도 부족하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제발 이번만은 제 편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하지만 준호도 난처한 표정만 지었어요. 여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사과를 하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도 가족 편이구나. 저는 정말 이 집에서 외톨이구나. 갈등 정점 도망치듯 빠져나온 자리. 사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나요? 시아버지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지금까지도 모르겠어? 어른한테 큰 소리 낸 것부터 잘못이야. 큰 소리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말한 거예요. 힘들다고 서럽다고 말한 게 큰 소리예요?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어요. 마음을 말하는 것도 예의가 있는 거야.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어요. 그때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예의요? 저한테만 예의를 요구하시는 거죠? 저를 계속 비교하고 평가하는 건 예의가 아닌가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더 큰 소리를 내셨어요.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라고요? 제가 정당하게 항변하는 게 말대꾸인가요? 이 순간 정말 이 집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어요. 온 가족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일단 사과하자. 그리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고. 따로 이야기하자고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야기할 건가요? 집에 돌아가면 또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만 들을 텐데요. 싫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과 안 할 거예요. 부엌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했어?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비교당하고 지적받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금 이 순간이 잘못이야. 어른한테 이렇게 대드는 게. 시아버지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대든다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계속 참으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수진아. 준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진정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무 흥분했어. 일단 방에 가서 진정하자. 진정하라고요? 저만 진정하면 돼요? 저를 힘들게 한 건 아무도 반성 안 해도 돼요? 그때 정말 순간적으로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 갈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뭐?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에 간다고 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뭐? 명절에 집에 간다고?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버릇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는 정말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겠어요.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수진아, 제발. 준호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진정하고 사과해.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제가 여기 있으면 모두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저도 불편하고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가지 마.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사과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명절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체면이 뭐가 돼? 체면이라고 하시네요. 결국은 체면이 문제인 거죠. 제 감정이나 상처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체면만 지키면 되는 거군요. 그 순간 정말 확신이 섰어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준호야, 열쇠 줘. 뭐? 차 열쇠 말이야. 나 정말 집에 갈 거야. 미쳤어? 명절에? 그리고 운전도 못하잖아. 택시 타고 갈 거야. 모두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짐을 싸러 방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준호가 따라왔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된 거야. 옷들을 가방에 막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사과하고 넘어간다고. 그럼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준호가 문을 막아섰어요. 나가지 마. 제발. 하지만 제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비켜줘, 준호야. 안 비켜. 그럼 나는 문 열고 나갈 거야. 당신이 막아서도. 결국 준비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부엌을 지나가는데 모든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갑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세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호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아, 수진아. 준호가 뒤에서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명절이 끝나고 남은 깊은 상처. 택시 안에서 서울까지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과했나? 정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방식이 좋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전달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준호와 함께 들어왔을 텐데 혼자 들어오니까 더 쓸쓸했어요. 핸드폰을 보니 준호한테서 문자가 몇 개 와 있었어요. 여보, 집에 잘 도착했어? 연락해줘. 정말 화났구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일단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마지막 문자를 보니까 좀 서운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요? 뭘 더 생각해 봐야 하나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답장을 할까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까지도 준호는 시댁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가족들을 달래느라 바쁠 거예요. 제가 갑자기 나가버려서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갔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우리 딸.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나 시댁에서 나왔어. 뭐? 왜? 엄마가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위로해 주시니까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이면 참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지. 하지만 방식이 좀 급했던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해? 일단은 준호하고 먼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야지. 시댁에서 바로 폭발하지 말고.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 준호는 내 편을 안 들어줘. 자꾸 어머님 편만 들어. 그래도 남편이잖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봐야 해. 엄마와 통화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격하게 반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해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 준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해야겠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 거실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일단 미안해. 내가 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니까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나도 미안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정말? 응.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큰 며느리랑 비교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어. 시어머니가 반성하고 계신다니 조금 다행이었어요. 아버님은? 아버님은 좀 화나 계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나는 사과하라고 하시겠지?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우리부터 정리하고.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준호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앞으로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리고 엄마한테도 미리 이야기해 둘게. 수진이가 힘들어한다고. 정말?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너를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화해일까, 단절일까, 가족의 선택.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어요. 시어머니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잘 지내니? 몸 조심해라. 간단한 안부 인사였지만 나름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잘 지내요라고 답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좀 더 정중하게 답해야 하나요? 준호와도 예전 같지 않아요.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내지만 뭔가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시댁 얘기는 거의 꺼내지 않아요. 한 달 후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시댁에 갔을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야, 어머님 생신인데 어떻게 하지? 내가 부담스러우면 나 혼자 가도 돼. 그럼 안 되지. 며느리가 빠지면 이상하잖아. 결국 함께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는 내내 긴장되었어요. 어떤 얼굴로 인사를 드려야 할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맞아주셨어요. 수진아, 왔구나. 고마워. 평소보다 더 정중한 말투였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수진아.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생신 모임이 끝났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배려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오늘 괜찮았어? 응, 어머님이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아. 그래,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니까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사건이 저희 가족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좋은 변화일 수도 있고 나쁜 변화일 수도 있어요. 좋은 점은 서로의 감정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셨고, 저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쁜 점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지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서로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준호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더 배려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최근에 큰 누나가 출산했어요. 병문안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또다시 시댁 식구들과 만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준호야, 큰 누나 병문안 어떻게 하지? 당연히 가야지.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뭐가 걱정이야?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일 이후로 큰 누나와는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색할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갔을 때 큰 누나는 예전과 별로 다르지 않게 대해줬어요.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언니 축하해요. 아기 너무 예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식의 형식적인 대화만 주고받았어요. 예전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이야기했어요. 오늘 어땠어? 어색했어.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야 할까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좀 더 참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제 마음은 전달되었고 상황도 조금은 나아졌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님.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아니야, 내가 화낼만 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그 통화 후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예전처럼 편하지 않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셨어요. 수진아, 김치 좀 가져왔어. 너희 둘이 먹어. 어머님 고마워요. 직접 담그셨어요? 응,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작은 배려였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준호도 예전보다 저를 더 많이 챙겨줘요. 여보,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여보. 하지만 여전히 명절이 다가오면 긴장돼요. 이번 추석에는 어떨까? 작년만큼 힘들지는 않을까? 최근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아직 준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댁에는 언제 알려야 할지도 고민이에요. 임신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육아 방식, 산후조리, 이런 것들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느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물론 방식은 더 신중해야겠지만요. 엔딩.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사건이 저희 가족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속으로만 삭혔을 테니까요. 물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관계 회복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셨고, 저도 시어머니가 아기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표현 방식이 서툴렀던 거죠. 준호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솔직해졌어요. 이제는 시댁 일로 갈등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요. 며칠 전에 준호가 말했어요. 여보, 그때 일 후로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정말?
응, 서로 더 솔직해졌잖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로 눈치만 보고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불편한 것도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임신 소식도 어제 준호에게 알렸어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시댁에는 언제 알릴까? 좀 더 안정기에 들어가서 알리자. 그래,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시어머니 반응이 궁금해요. 분명 기뻐하실 텐데 또 다른 조언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새삼 느껴요. 특히 시댁과의 관계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너무 혼자서 참지 마세요.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방식은 신중해야 하지만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부인이 힘들어한다면 꼭 들어보세요. 원래 그런 거야 참아라가 아니라 진짜 어떤 부분이 힘든지 들어보시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처럼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가족이니까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랑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